안녕하세요. 종로여관입니다. 이제 오늘은 캐나다. 안녕하세요. 지금 소리를 조금, 네, 저는 밴쿠버 필름스쿨 한국 지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12년 동안 약 300명의 학생을 밴쿠버 본교로 보내는 데 도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지금 이렇게 참석해 주신 10여 명의 학생분들 그리고 혹은 부모님들, 오늘 1시간 내외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되겠는데, 사실상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은 온라인상에 우리 뭐 네이버라든지 뭐 구글 이런 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게 학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만나고 싶지만 지금 부끄러워서 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상황 때문에 못 만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Q&A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을 좀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다 여기다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게 훨씬 더 이렇게 효율적이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학교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유를 제가 하면 될까요? 네. 네. 자, 왜 밴쿠버 필름스쿨인가? 네, 굉장히 거창하죠. 별거 없습니다. 9가지의 이유를 들었는데, 지금 첫 번째, 이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밴쿠버에 있는 학교예요. 근데 밴쿠버는 도대체 어떤 도시길래? 네, 뭐 보면 되게 예쁘죠. 우리가 밴쿠버 하면 보통 살기 좋은 도시, 뭐 이민 가기 좋은 도시, 공기 좋고 물 맑고 사람 굉장히 좋은 그런 천사들이 사는 그런 도시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간략하게 여러분들 뭐 메모하실 거 있으시면은 구글에서 밴쿠버의 IT 업계 혹은 밴쿠버의 애니메이션 영화 산업 이런 걸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와,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있었나?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화면을 막 왔다 갔다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약간 숙제라 생각을 하시고, 밴쿠버라는 도시가 과연 물 맑고 사람 좋은 도시이기만 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EA라는 그런 게임사도 있고, 소니 픽처스라든지 루카스 필름이라든지 그런 세계 메이저 기업이 약 30개가 있고, 그걸 떠받치는 AR, VR 회사, 뭐 IT 업계, 그런 엔터테인먼트 배급사 합치면은 약 1200개의 회사가 존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입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저희 학교가 위치해 있고, 이러한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학교에 오셔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이유, 저희 학교가 밴쿠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은 직접 가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 아실 수는 없겠지만, 저희 학교 유튜브 밴쿠버 필름 스쿨을 검색을 하시면 저희 학교 자체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학교에 다양한 그런 시설들이 나와요. 이거는 지금 필름 학생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스튜디오예요. 옛날에 사실은 어떤 박물관 같은 그런 넓은 그런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이것은 오히려 학생들이 스튜디오로 사용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저희 학교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외에 뭐 게임 회사 같은 곳을 인수해서 그 게임 회사를 저희가 게임 스튜디오로 전환을 해서 게임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런 각 프로그램별로 맞는 그러한 작업장을 선별을 해서 학생들은 각자에 맞는 그런 각자의 포맷에 맞는 그런 스튜디오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 그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이유, 바로 선생님들이에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선생님 있죠. 그 밴쿠버에 있는 이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저희 학교에 파트타임으로 와서 교육을 하고 있는 약 60%의 그런 파트타임 선생님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뭐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가운데 있는 분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보통 애니메이션 하면은 뭐 픽사나 애니메이션 생각하시잖아요. 콜린 자일스라는 분은 이제 디즈니에서 약 20년간 계셨던 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남자 배우분, 이분은 오마리 뉴튼이라고 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헐리우드 배우이시고 현재 저희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계세요.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뭐 사운드 디자인의 뭐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한 90% 정도가 되고 있고, 애니메이션, 컨셉 아트, 뭐 필름 프로덕션, 각계 모든 프로그램에 있는 교육하시는 분들은 소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재도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세 번째 이유는 저희가 간단하게 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 학교가 만들어진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헐리우드는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실 때 미국이 좀 더 땅값이 비싸겠죠? 거기에서 영화를 만들고 영화를 어떤 후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비용을 상승을 하니까 같은 시간대에 좀 시골을 찾아 헤매인 게 1987년도에 바로 밴쿠버라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영화를 만드는 거는 헐리우드에서 만들지언정 그 나머지 작업은 좀 더 집값이 싸고 비용이 좀 덜 나가는 그런 동네로 가자 해서 밴쿠버로 많은 스튜디오가 이제 오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옛날에 거기서 일을 했던 분이었죠. 근데 그분이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기에 참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데 과연 우리가 여기에다가 사람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학교 비슷한 걸 지으면 어떨까. 그래서 처음에 12명의 필름 학생들을 데리고 이 학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12명이었지만 현재는 매년 1000명 가까이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이게 거의 뭐 밴쿠버의 산업이 성장하는 속도와 맞물려서 밴쿠버 필름스쿨에도 많은 전 세계 학생들이 이제 오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 학교에 오시게 된다면 전 세계 약 70여 개 국가에서 오는 그런 많은 이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 디자인을 희망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요즘에는 뭐 중국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중국에도 캠퍼스가 있어서 많은 중국 학생들은 우선은 중국 캠퍼스에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또 일부가 중국으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일반적인 대학들의 약 3, 40%가 중국 유학생들인데, 이제 그러한 일은 없고 전 세계 한 60, 70여 개의 그런 국가에서 다양한 그런 커리어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현재는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필름으로 시작했던 저희 학교가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제 애니메이션 스쿨, 뭐 게임 디자인 스쿨, 비주얼 이펙트 스쿨,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그런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특히나 사실 제가 좀 많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오른쪽 맨 밑에 그 알룸나이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알룸나이가 졸업생이라고 해요. 이 졸업생의 네트워크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구나. 캠퍼스 랭킹이라는 데에서 이제 매겼는데, 자, 네 번째 이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럼나이 네트워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외에 나가면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뭐 지연, 학연 이런 거 별 문제 없겠지? 아니에요. 더 심해요. 왜 심하냐?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동네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 아닙니다. 절대. 뭐냐면, 이 사람이 일을 잘하네. 이 사람은 왜 일을 잘할까? 이 사람은 어느 학교를 나왔지? 혹은 기존에 어떤 일을 했었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물어서 레퍼런스라는 거를 체크를 해요. 추천을 받죠. 자, 너는 이런 일을 하는데 혹시 너랑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니? 라는 식으로 서로 이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데, 만약에 개천에서 욕이 났다 그러면은 내가 내 후배를 절대 소개 못 시켜주겠죠. 근데 참 희한한 건, 저희 학교에 오는 사람들은 좀 잘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이유는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교가 굉장히 그 하드 트레이닝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현재 공부하고 있는 그런 학생분들까지도 나름의 기대치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영화들, 게임들 보시다시피 그 뭐 5명의 뭐 졸업생들, 뭐 데드풀 같은 경우에는 42명, 뭐 30명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왕좌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 105명 정도의 그런 졸업생들이 참여를 했었고, 뭐 블랙팬서 같은 경우에도 거의 80명 가까운 그런 졸업생들이 참여를 했고, 이런 식으로 이미 잘했던 분들, 이미 사회에 진출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술을 더해감으로써
후배들도 성장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저희 학교의 많은 졸업생들 그리고 현재 재학생들에게 거는 기대치가 필드에서는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만약에 오신다라고 하면은 그 인맥을 내가 자연스럽게 얻는다는 게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잘 이겨낸다면 여러분들도 이들과 거의 비슷한 레벨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유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도 저희 학교를 지탱하는 하나의 큰 힘이다. 보시면 이제 2019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스카나 골든글러브에 이제 노미네이트 됐던 그런 작업들 중에 약 200명, 여기는 137명 이런 식으로 졸업생들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한 좀 대단한 영화들. 우리나라의 뭐 학교들, 학원들 이런 데 보면은 우리 학생이 뭐 잘했습니다. 한두 명 잘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수가 잘하는 거는 힘듭니다. 다수가 잘하는 게 힘든다라는 거는 그만큼 교육을 아주 높은 레벨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저희 학교 졸업생들은 2019년 한 해에만 이 정도의 그런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이거는 아주 단편적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구글, 픽사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 학교에서 많은 인원들이 갔던 회사들이 이제 좀 보시다시피 뭐 디즈니, 소니 픽처스, 워너브라더스 이런 식으로 있고 삼성에도 몇 명 가 있는데 워낙에 이쪽은 이직률이 잦아요. 한 번 온다고 해서 계속 그 회사에 있는 구조가 아니라 어떤 작업이 있거나 혹은 어떤 팀이 꾸려진다든지 그랬을 때 내가 어떤 확실한 기능이 있다, 기술이 있다. 지금 여러분들은 밴쿠버 필름스쿨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는 내가 아티스트로서만 되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아트를 활용한 무언가 기술을 배우려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이 회사 나는 어디를 갈 거야 하는 그런 너무 편협된 시각보다는 나는 어느 레벨까지 올라갈 거야 라는 좀 넓은 그런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픽사를 간다? 처음부터 디즈니를 간다? 어렵습니다. 쟤네들은 5년차 이상부터 뽑아요. 여러분들은 우선 기본기부터 완벽하게 다뤄놓고 그런 다음에 회사를 옮겨가면서 최종 목적지는 저런 회사들. 불가능하지 않아요. 실제 저희 학교에 졸업생들 많이 가 있습니다. 한국인 분들 중에서도 지금 뭐 소니 픽처스, 워너브러스 많이 가 계세요.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저희 학교는 필름 스쿨이라고는 하지만 필름 스쿨만은 아니에요. 무엇이냐? 스쿨 오브 필름, 그 다음에 스쿨 오브 애니메이션, 스쿨 오브 게임스 해가지고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필름 학교에서는 사운드, 메이크업, 라이팅, 필름 프로덕션 이런 과들이 모여서 콜라보레이션 할 거고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컨셉 아트, 2D, 3D 세 개의 애니메이션 과가 있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AR, VR,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그다음 게임 디자인 이런 식으로 각자 맡은 분야에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그런 교육을 할 건데 이 학생들이 다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 학교에서 그냥 어떻게든 찍힌 그런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메이크업, 액팅, 필름, 사운드, 라이팅 뭐 이런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각자가 아주 깊게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다가 그런 교육을 받다가 하나의 허브 프로젝트를 만남으로써 이런 식으로 현재 그 현장과 동일한 그런 컨디션에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자. 여러분들은 아마 내가 좋아하는 어떤 하나의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런 애니메이션을 좋아해. 나는 뭐 박찬욱 감독의 그런 약간 잔인한 그런 걸 좋아해. 근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고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나는 아티스트이지만 작업자예요.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작업자이어야만 합니다. 뭐냐면 내가 어떤 하나에만 빠져 있어서 나는 그림을 한 가지만 그리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딱 정해져 있는 무언가 이미지가 있고 그것만 고수를 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죠? 네. 그냥 막 오타쿠 같은 애들 여러분들 싫어하죠? 여기에 모인 이유는 남들과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중간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 혹은 나의 어떤 전문 영역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해보고 거기에서 물 흐르듯이 내가 하나의 톱니바퀴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해보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야 데리고 왔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안 생기죠. 그렇죠? 데려왔는데 같이 일을 못 하겠어. 얘는 그냥 일명 도라이야. 그러면 같이 일을 못 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같이 작업을 해보고 여기에서 일도 이제 하는 거의 비슷한 레벨로 이런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 입장을 1년 동안 잘 이겨낸다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는 나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의 졸업생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밴쿠버라는 도시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눈여겨보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6번째 이유입니다. 저희는 말씀드렸던 이제 기업체와의 협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저희 학교의 스튜디오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저희 학교의 스튜디오이지만 운영을 하는 거는 기업입니다. 비욘드 캡처 스튜디오스라고 해가지고 북미에서 가장 큰, 평수로 따지면은 북미에서 가장 크다고 해요. 미국과 캐나다를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가장 큰 그 캡처 스튜디오가 저희 학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학생들이 필요할 때 여기 가서 작업도 하겠지만 이러한 현실 세계의 그런 필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을 직접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 학교에 와가지고 헐리우드 영화도 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그냥 가둬놓고 우리끼리 이런 교육을 하자라고 해서 그냥 옛날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2020년도 앞으로 2021년도에 사용을 하게 될 그러한 이제 그 인더스트리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을 여러 학생들에게 바로바로 접목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저희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잘 나가는 선생님 데리고 와서 교육을 한다면 그분들도 1, 2년 만에 바로 도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업체도 들어와서 직접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점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는 그 인더스트리 커넥션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이유는 선생님들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반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첫 번째 날이 여러분들이 학교에 온 첫 번째 날이 어떤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그 날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오바고요.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을 받게 될 그런 선생님들은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내가 사람 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내가 어떤 열정을 보이고 열심히 한다면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왔습니다. 7번째. 죄송해요. 목소리가 좀. 1년 교육 모델이에요. 저희 학교는. 지금 보시면 한국 사람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 나이가 어떤 것 같아요? 좀 나이가 좀 있어 보이나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희 학교도 원래는 1년 교육 모델을 지향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저희 학교에 오는 분들의 상당수는 이미 이런 걸 교육을 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을 했다라든지 관련된 혹은 일을 하다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계 최상위 레벨까지 올라가기 위한 그런 교육을 찾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 왔었어요. 근데 그 교육이 왜 가능했냐면 3, 4년 동안 해야 될 그런 교육을 1년 동안 하는 그 이유가 지금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여기에. 대학교 한 일주일에 교육을 얼마 받죠? 한 20시간 정도 하죠. 그쵸? 좀 노는 남학생들의 경우는 1학년 때 당구도 치러 가고 그래도 학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3개월 정도 공부하다 보면 또 방학이죠. 네. 2개월 반을 놉니다. 약 3개월 가까이를. 그러면 일주일에 20시간밖에 공부를 안 하고 그 말인즉슨 하루에 4시간 꼴로 공부를 하는 건데 그리고 1년 동안 약 반을 그렇게 날려버린다면 이거는 사실은 대학에서 배우는 그런 순수 시간으로 한다면 약 3, 4개월 될까요? 거의 안 되죠. 저희 학교는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악소리 나는 분들이 계세요. 하루에 저희는 7시간 교육을 합니다. 7시간 교육을 하고 그게 월화수목금이에요.
벌써 이제 악소리가 나죠. 최소한 35에서 40시간 교육을 진행을 할 거고요. 1년인데 방학이 있을까요? 있으면은 학교가 날로 먹겠다는 거죠. 방학이 없습니다. 연말에는 전국이 다 쉬어요. 연말은 이제 한 15일부터 31일, 그 다음에 뭐 새해까지 1월 1일까지는 놀아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학교 교육에 여러분들도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단순하게 곱하기 2 곱하기 2 정도 하시면은 약 3, 4년 정도의 교육이 농축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1년이라 하더라도 이 교육이 가능한데, 문제는 저희가 완전 기초 레벨에서 최상위 레벨로 올리는데 이게 1년 만에 절대 되지가 않아요. 물론 몇몇 과정들은 그게 됩니다만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어떤 뭐 AR, VR, 뭐 게임 디자인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오셔야 되는데, 근데 나는 이제까지 경제학을 배웠고 나는 이제까지 어떤 뭐 반도체 설계라든지 이런 걸 배웠는데 그게 나랑 너무너무 안 맞아서 난 이제야 바꾸고 싶은데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는 말이죠, 도대체? 그죠? 저희가 그분들을 위한 교육은 따로 파운데이션 과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 파운데이션 과정도 1년 교육인데 우리 일반 미대 4년제 나왔다 생각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4년제. 제가 최고 4년제가 아닌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에서 배워야 될 것들을 저희가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똑같이 하루에 약 한 7, 8시간씩 교육하고 1년 풀로 교육을 함으로써 내가 과연 1년 만에 이 사람들이 그런 이제까지 해왔던 수년간에 배웠던 거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따라잡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실무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1년 교육을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외워야 되고 무언가를 뭐 백과사전을 외우듯이 그런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따라가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뭐 수학을 이제까지 계속 해왔던 애들이 우리가 갑자기 수학을 하려면 수학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현장에서 수학 필요한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실제 현장은 다뤄보고 맞춰보고 돌려보고 그런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이거를 우리가 실무를 계속 제공을 한다면은 옛날부터 오랫동안 수학 해왔던 애들이 사실은 그거 별 쓸모없다는 표현 좀 정정하고요. 그렇게 대입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 현실 세계에는. 저희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친구들에게는 영화 20편 넘게 한번 만들어 보게 해요. 애니메이션 해야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는 어떤 뭐 애니메이션의 역사 이런 거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바로 현장에서 교육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안 그려봤다 하더라도 그림을 그리게 할 것이고 영화를 만들어 보게 할 것이고 디자인을 해보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 기초 과정을 받게 되면 전공 과정 1년을 배울 수 있는 그 초석이 다져진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난 이미 이런 걸 좀 해봤는데 하시는 분들은 1년 교육 모델로 오시면 되고요. 나는 지금까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2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은 기초, 2년은 전공.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걸 해봤던 사람들은 이미 해왔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궁금하시면은 Q&A에다가 적어놔 주세요. 아셨죠? 8번째 이유가 왔습니다. 점점 끝내가고 있죠? 최근에 저희 학교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 네이버나 이런 데 보시면 밴쿠버 필름 스쿨 조금 비싼데 학위도 안 나오는데 뭐 이런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 별로 없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약 한 10년 전 이야기였고, 지금은 학생들이 다양한 학교들을 알아봄으로써 학교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걸 이미 알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학위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막혔어요. 학위. 저도 한국 사람이고 저희 가족들은 뭐 캐나다에 있지만 그래도 그 나라도 학위가 있어야지 끼어들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비즈니스 분야, 금융 분야 이런 데는 어느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그런 걸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있어하는 이 분야는 학위는 멍멍이나 줘버려 하는 그런 곳이에요. 해외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유학을 갔다 왔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유학을 생각하고 있어요.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데 해외를 갔다 왔어요. 근데 학위가 없대.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그 학교 뭐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2015년부터는
저희 학교에 전공과정 1년을 들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편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어느 한 학교와. 처음에는 그 BCIT라는 학교와 편입 과정이 만들어졌었는데 현재는 8개의 학교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2개가 노랗게 되어 있는데 2학년 혹은 3학년 혹은 4학년으로 가게 되는 그런 편입 과정이고요. 나와 있지 않지만 런던과 베를린에 있는 그 학교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혹은 대학교를 중퇴를 하더라도 상관없이 저희 학교에서 전공과정 1년을 들으면 석사학위로 바로 갈 수 있는 과정이 생겼어요. 이거 원래 박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듣긴 좀 어려울 거고,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학사학위 따고 그 다음에 석사학위까지 가는데 보통 6에서 7년 정도가 걸려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고등학생이 계신다면 혹은 중간에 이탈하셨던, 대학교 들어갔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나왔던, 실제로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미대를 나왔어도 이게 내 밥그릇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마다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 학교만 나왔을 때는 옛날에는 일반 그냥 고졸이랑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학교 졸업하고 나서 갈 수 있는 대학들, 여기 나와 있는 대학들도 많이 있지만 나는 그냥 석사로 바로 갈란다. 그러면은 빠르면 정말 2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한 이 2년 만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겠죠. 고등학교 졸업했다라는 자체는 아직 많이 안 해봤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사실상 저희 학교에서 기초 1년, 전공 1년, 그런 다음에 넘어가서 1년 더 해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면 석사학위까지 학사를 건너뛰고 바로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궁금하죠? 이거 되게 디테일하게 해줄 수 있지만 그건 나중에 제가 저희 학교의 그런 뭐 편입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종로유학원에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나는 졸업을 하고 나서 무조건 학위가 필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겠지만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학위 필요 없어. 우선 1부터 한번 해볼래. 근데 1부터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일을 잡을 수도 있어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학위로 갈 것인가 아니면 막바로 대학을 갈 것인가 혹은 일을 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 학교를 들어가면은 내가 학위를 선택을 할 수가 있구나. 무조건 딱 꼼짝마로 1, 2, 3, 4학년을 마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먼저 필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캐퍼를 키워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이렇게 된다. 네. 여러분들이 그냥 딱 잡혀가지고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아셨죠? 네. 마지막으로 9번째. 여러분들이 단순히 기능공으로 전락을 한다면 필드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항상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계속 건드려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어를 좀 잘하고 오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책을 잘 읽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궁금한 거를 물어봐야 되고 그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주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메시지, 그런 것들을 알아듣고 나의 피드백을 줘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창의력들을 저희 학교에서 꼭 피워야 됩니다. 저희 학교는 바로 그런 학교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나 이러이러한 작업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학교에 와서 작업하세요. 학교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유튜브 꼭 찾아보세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월등한 그런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뭐 다양한 그런 채널로 저희 학교에 연락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국에 제가 있으니까 뭐 종로유학원이든 혹은 뭐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대망의 Q&A가 왔습니다. 궁금하신 거? 네, 저희 그 학교 설명 정말 잘 들었고요. 사실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많이 준비하셨는데 저희 Q&A가 많아서 아무래도 조금 빠르게 끝내시는 것 같아요. 저희 Q&A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했고 미술도 공부한 적이 없는데 추천하는 전공이 있으실까요?
추천하는 전공은 사실은 본인 안에 있어요. 근데 추천하는 전공이 지금 내가 이제까지 태어나가지고 국영수 과학만 했는데 뭐 어떻게 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초과정을 들어야 됩니다. 기초과정을 들어야 되는 이유.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를 해서 그냥 국영수 과학만 하고 너 나중에 커서 뭐 할래? 이러한 시대가 요즘은 좀 아니에요. 좀 어리신 분들은 아마도 저기 잠실 어딘가에 가면은 무슨 먼저 이렇게 일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롯데월드 옆에 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한번 만져봐야죠. 만져보지 않고 내가 어떤 걸 잘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든 혹은 내가 이제까지 공부만 해왔든 기초 과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오픈 마인드로 다가가야 돼요. 직접 가서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림도 그려봐야 되고요. 애니메이션도 다뤄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필름도 한번 해보고, 사운드도 접해봐야 되고, 디자인도 해보고, 프로그래밍도 해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영화 아바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바타 보시면은 어떤 뭐 새랑 나의 머리랑 딱 연결했을 때 뭔가 쫙 전율이 오는 그 장면 보셨죠? 친구들이 정말 그런 걸 느낀다 하더라고요. 내가 했을 때, 우와, 이거구나라는 거를 느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돈으로 갈 것인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걸 찾으려면 기초 과정을 무조건 와야 돼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인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한국 학생들의 취업률은 얼마나 되나요? 한국 학생들 취업률은 이제 캐나다 본국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막바로 취업하는 비율은 한 15에서 20%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외국 사람을 맞바로 쓴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엄청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우선은 이 계통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계통에 들어가는 거는 뭐 한국이 돼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싱가포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국적 기업이면 가장 좋고요. 그런 식으로 먼저 그 업계에 들어가야 돼요. 캐나다 본국을 생각한다면 약 뭐 15에서 20%이겠지만 전 세계 메이저 기업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 있는 그런 곳의 취업률이라고 봤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거의 90%다 취업을 합니다. 그게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오버스펙이에요. 여러분들이 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희 학교 온 케이스가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최고의 아트, 최고의 미술학교 저기 클럽 유명한 학교 있죠? 거기를 1학년 마치고 저희 학교를 왔어요. 그리고 졸업을 했죠. 1학년 1학기밖에 안 마쳤기 때문에 사실상 고졸밖에 안 돼요. 지금 그분 어디 있냐면 넥슨에 있어요. 실력 있으면요 데려갑니다. 돈도 잘 줘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조건 외국 스튜디오만 생각을 하는데 외국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을 막바로 써준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특출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게 굉장히 쉬운 학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내가 저 메이저리그에 가려고 도전하는 학생들 엄청 많아요. 근데 한국 학생들은 특히나 이제 약간 소심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이겨내셔야 돼요. 실력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운도 좀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나를 먼저 드러내는 그런 밝은 성격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팩터들이 있는데 어,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만 전 세계 어디든 우선은 전 세계 어디든 통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은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넷플릭스 있죠? 넷플릭스 사람 엄청 뽑아요. 네, 지금 저희 졸업생도 많이 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나의 커리어를 우선 시작을 해야 돼요. 무대가 어디가 됐든. 그런 다음에 나중을 기약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내가 만약에 미국을 생각하고 캐나다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파운데이션 과정에 대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로 파운데이션이 아닌 본격적인 전공 수업을 들으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될까요? 아마 이 수준은 음, 아티스틱한 실력 더하기 영어 실력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파운데이션 과정부터 2년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라는 거죠.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좀 다양한 거를 궁금해 하실 거니까 좀 제가 잘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필름 계통, 그러니까 필름 프로덕션, 영화를 만드는 쪽, 그 다음에 사운드 디자인, 음향 다루는 곳, 이쪽은 굳이 이런 걸 해보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영어만 잘하면 들어오면 됩니다.
그 이유는 포트폴리오를 내라고 했더니 좀 그렇게 높은 퀄리티가 아닌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만든 거, 그냥 어디 흉내낸 거, 이게 전부예요. 전 세계 다른 국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저희가 처음부터 다 교육을 할 거기 때문에 막바로 들어오셔도 돼요. 단 필름 프로덕션은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현장 투입 가능한 인원이 본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정말 막내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 그럼 애니메이션 쪽이나 게임 디자인 쪽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쪽은 좀 알아야 됩니다. 애니메이션, 그래도 그림을 좀 그려봤어야 되고, 미대를 안 나오는 건 상관없어요. 미대 안 나오는 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키지 않아도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불행하게도 탤런트가 두 개죠. 머리도 좋고 그림도 잘 그려서 엄마가 그림은 나중에 그리라고 했던 케이스도 많아요. 서울대들도 많이 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림을 내가 꼭 대학에서 배워야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해서 그림을 그린 게 있다면 저희가 그걸 볼 거고요. 굳이 아예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 친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해봐야죠. 그래야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학교에 그냥 어거지로 포트폴리오를 하나 겨우겨우 만들어서 들어왔다. 그러면 본 게임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무너집니다. 뒤에서 쫓아가기 바빠요. 저는 한국 학생들이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서 12년 이렇게 명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준비되지 않은 한국 학생은 절대 보내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졸업하고 저를 봐야 되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왜 그때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라는 이야기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보긴 볼 건데 돈 때문에, 학비 때문에 기초과정을 좀 건너뛰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좀 오랫동안 좀 교육을 좀 받고 와라, 이렇게 좀 신신당부를 해요. 3D 애니메이션을 좀 배우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림을 좀 그릴 줄 알고 그 다음에 컴퓨터 그래픽도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다뤄봐야 됩니다. 그리고 2D나 컨셉 아트 같은 걸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학원을 1년 정도는 다니시는 게 좋아요. 그거 없이 그냥 왔을 때에는 정말 그 난다긴다는 그 아이들의 재능에 기가 눌려서 여러분들이 잘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거는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이왕 갔으면 씹어 먹어야죠. 그렇죠? 갔는데 그냥 여기 졸업장만 있으면 되겠다? 절대 안 돼요. 하버드를 나와가지고도 여기 수능 강사하는 애들 많아요. SAT하고. 너무 멀리 갔나요? 그거는?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한국 돈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은 가장 비싼 프로그램이 4,800만 원이고요. 파운데이션의 경우는 2,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약 7,600, 7,500만 원 정도 되겠죠? 산수가 맞나요? 8,500인가요? 5,000, 3,000 대충 한 7,500 되겠네요. 자, 그 정도가 되는데 둘 다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나는 좀 실력도 부족하고 뭔가를 좀 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에 장학금을 좀 줘요. 파운데이션을 듣는 친구들에 대해서. 그래서 약 한 1,000에서 1,500만 원 그 미만의 그런 장학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 7,500만 원 정도 대충 봤을 때 그 7,500만 원 정도 학비에서 약 6천만 원 약간 이상 그 정도의 학비로 내려갈 거예요. 네, 다음 질문은 조금 디테일해요. 안녕하세요.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 저는 약 1년 뒤 2021년 8월쯤에 입학하고 싶은데 네. 필름 스쿨은 일하면서 공부하기가 많이 어려울까요? 영주권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다른 컬리지를 따로 알아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는 본인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인가요? 바로 좀 답을 좀 바로 주세요. 네. 답을 기다리실 수 네네. 없을 것 같아요. 네. 답을 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돈을 벌면서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면 저희 학교의 교육 아까 이야기 들으셨죠? 네. 아시다시피 지금 하루를 풀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러고 집에 가면 땡일까요? 아니죠. 과제가 남아있고 또 내가 모르는 건 또 다시 교육을 복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일하는 시간에 쏟는다라는 말 자체는 내가 가서 벌려고 했던 돈이 아닌 내가 이미 냈던 돈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절대 추천하지 않을 거예요. 네, 다음 질문은 코업 비자로 혹시 컬리지를 다니다가 편입할 수 있나요? 컬리지 2년 이후에 편입으로 필름스쿨이요? 이건 네. 저는 왜 그거를 먼저 컬리지를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학교를 먼저 와서 자, 티켓 하나를 사 놓으세요. 필드에 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 편입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교육을 받으면서 잡 오퍼가 있을 수도 있어요. 프로젝트가 갑자기 대규모 프로젝트 생겨버리면 사람 막 뽑거든요. 그런 때는 급하면 그냥 다 뽑아요. 그러니까 왜 나중 가서 저희 학교를 오려고 하는가, 저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고, 오히려 반대로 최상위 레벨까지 배워놓고 그런 다음에 필요한 거를 채우시라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학위는 나중으로 밀어 놓으시고 먼저 필드에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 놓으시고 그거에 대한 디플로마, 저희 학교 자체 디플로마를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방송, 영화, 광고 등의 CG 작업을 배우고 싶으면 3D 애니메이션 앤 비주얼 이펙트 과정이 적합한가요? 여기에서 2D 드로잉 과정도 거치나요? 네, 2D 드로잉도 교육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영화, 광고 이쪽 중에서 광고는 사실상 이제 디지털 디자인 쪽이 좀 더 가깝지만 질문해주신 분이 애니메이션, 뭐 영화, 광고 다양하게 다 관련된 그런 특수효과나 이런 디자인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3D 애니메이션이 가장 적합할 거예요. 그야말로 그 편집이라든지 혹은 뭐 합성이라든지 그런 뭐 모델링,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 다 다룰 수 있다면은 내가 꼭 광고만 다룰 수 있는 게 아닌 다양한 분야를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3D 애니메이션 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디지털 디자인 쪽은 광고라든지 캠페인 뭐 이런 뭐 방송 쪽인 그쪽이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방송 광고, 캠페인, 그 다음에 심지어 어플 개발도 하게 되는데 약간은 성향이 좀 달라요.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은 나중에 이쪽에다가 본인이 정확하게 어떤 타입의 일을 하고 싶은지 그걸 좀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뭉뚱그리면 제가 설명해 드리기가 너무 어렵지만 한마디로 3D 애니메이션은 이런 그 화상에 관련된 이런 그 디자인에 관련된 그래픽에 관련된 최고 끝판왕을 경험하게 될 거고 디지털 디자인과는 한 중간 이상 정도의 레벨에서 거기에 어떤 메시지를 얻느냐 이런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조금 다릅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장학금을 받게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장학금은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일을 이제 어느 정도 한 경력이 있느냐, 혹은 그리고 이제 어떤 입상을 한 경력이 있느냐, 500명 이상 되는 컨테스트. 세 번째, 파운데이션과 그 다음에 그 전공 과정을 동시에 등록했을 때는 학교에서 이제 약간 지원을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지금은 좀 늘었어요. 코로나.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도 사실은 학생 모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2021년이든 2022년이든 2023년이든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좀 장학 혜택을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받을 수 있는 게 무조건 파운데이션 그다음에 전공 과정을 해야지 나왔던 거라면은 지금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모든 과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많지는 않지만 파운데이션과 전공 과정을 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받죠. 근데 그들은 많이 내니까 많이 받는 거고 내가 한 과정만 한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필름 같은 경우에는 4,800만 원 그 학비인데 그거는 장학 혜택이 전혀 없는 과로 유명한 과예요. 근데 지금은 5,000불 장학 혜택이 나갑니다. 약 4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런 혜택이 지금 현재로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장학 혜택 때문에 막 서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과정을 하고 싶은지, 이 학교의 타입이 나랑 맞는지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다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때는 장학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료학원이랑 많이 상담을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Q&A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못 다룬 내용이 많은데요. 저희 더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종로유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쿠버 필름스쿨은 아무래도 아트 쪽에서 굉장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학교예요.
이쪽 방향으로 학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희 종로유학원을 문의 주시고요. 저희 이렇게 첫 번째 캐나다 유학앤 취업 온라인 페어 첫 번째 시간 VFS 밴쿠버 필름 스쿨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은 저희 센테니얼 컬리지이고요. VFS가 아트 쪽이라고 하면 센테니얼 컬리지는 개발자, 빅데이터, AI 분석 등의 IT 계열로 학교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문자로 받으신 URL 주소로 접속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 좋은 말씀 전해주신 저희 밴쿠버 필름스쿨 담당자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웹세미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